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해에 20화까지를 마무리를 하고, 원래 이제 하프타임 스페셜로 지난 지도들을 살펴보면서 스트리트 뷰도 좀 살펴보고,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한 주를 미루고 제가 공을 들여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드는 거에 실패해가지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뭐 화면 캡처에서부터 이제 구글맵 사용하는 거랑 오디오 녹음하는 것까지, 제가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계속 저장도 안 되고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제가 야심차게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망했고요. 간단하게 지나왔던 길 그냥 전체적으로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그냥 바로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구글에서요, 제가 저장했던 지도를 불러오면요, 16년 오토바이 유라시아 대륙 횡단 여행, 그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뒷부분에 유럽 쪽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제가 이제 우리가 봤던 이제 카잔이라는 곳 한 이쯤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살펴보면은 그냥 이렇게 루트만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달렸구나. 여러분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해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여러분 보시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크라스키노라는 곳에서 단지 동맹 기념비를 봤었죠. 그 다음에 쭉 이제 중국과 국경이 접한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가 아무르강이 흐르는 하바롭스크라는 이제 곳이고요.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이쪽에 호수가 아름다웠던 마을 마그다가치라는 곳도 지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라이더들 만났던 모고차라는 곳, 그 다음에 호수에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이제 치타도 지나고, 그 다음에 울라누데라는 곳에 가서 제가 여기서 며칠을 있다가 이제 이르쿠츠크, 그 다음에 바이카르 호수까지를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펴보면 다시 울란우데로 내려와서 이제 몽골로 이동을 하고요. 울란바토르라는 수도에서 먼저는 남쪽으로 내려가요. 만달고비를 지나서 달란자가드를 지나서 고비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바로 이제 클러치가 나가서 다시 거꾸로 돌아옵니다. 달란자가드에서 트러블 섭외해서 다시 돌아오죠. 울란바토르에서 오토바이를 상태를 살펴보고 시험 삼아 주행을 해서 중부로 조금 이동을 합니다. 캠핑을 하러 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출발해야겠다. 그리고 과감하게 북부루트를 타고 들어가죠. 북부루트에서 홉스골이라는 호수도 구경을 했고요. 홉스골이라는 호수도 구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북부루트를 쭉 타고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도상에도 굉장히 물이 많은 지역이죠. 통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엄청난 강을 건너기도 했고요. 국경을 벗어나서 다시 러시아로 돌아왔어요. 제가 트럭을 섭외하느라 고생했던 제 알타이 지역이 보이네요. 쭉 올라와서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오토바이를 정비를 오랫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동을 하게 될 때는 여기가 지금 지도상에도 굉장히 이제 산악지대잖아요. 여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랄 산맥이라고. 우랄 산맥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예카테린부르크고, 그래서 러시아와 아시아의 경계가 있었죠. 국경이. 그래서 이쪽이 이제 우랄 산맥이 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이때 당시 날씨가 춥고 계속 비 내리고 하여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성큼성큼 이동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지난화에 살펴봤었던 볼가강이 있는 카잔이라는 곳을 함께 본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도시인 블라디미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도시 블라디미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블라디미르라는 곳은 이제 울란우데에서 만났던 같은 방 썼던 친구에게 추천받아서 방문하게 된 곳인데요. 어쨌든 모스크바 가는 길에 있기도 하고요. 여기도 이제 굉장히 뭔가 건물들이 세련돼 보이고
독특한 개성이 있는 도시였다는 기억이 남아요. 특히 이렇게 마을에 가면은 교회가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이런 재미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로가 로타리가 돌잖아요. 약간 그 수원에 가면 화성 그런 거를 좀 보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슨 대문이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만 딱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현대화된 이제 도시들이 도로가 들어서고 그러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이게 재미있었어요. 아까는 위에서 찍은 사진이라면 이제 그냥 밑에서 내려와서 찍은 건데 이렇게 차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블라디미르라는 곳은 좀 전통적인 모습이랑 이제 현대 도시화된 모습이 좀 공존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도 트램이 지나다니죠. 지금 트램 라인이 깔려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고요. 특히 블라디미르라는 곳은 이제 대장간이 원래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장간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대장간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생소하잖아요. 옛날처럼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두들겨 패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풀무질을 하고, 그런데 이 블라디미르에 있는 대장간은 그냥 단순히 이제 옛날 방식을 이렇게 이어오는 뭔가 기념적인 곳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도시 안에 있는 어떤 뭐 동상이라든가 뭔가 기념물들을 다 여기서 만들었고 여기서 직접 관리도 하는, 그러니까 현역인 거죠. 현역 대장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뭔가 장식품들도 다 실제로 뭔가 수작업해서 걸어놓은 것들이 좀 보이고요. 이런 것들도 뭔가 이제 톱니바퀴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셨는데 이런 좀 약간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가게가 이렇게 막 큰 건 아니어서 작업장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제가 이제 들어가 볼 수는 없었고요. 그냥 그 실내를 그냥 잠깐 이제 둘러보는 정도였는데요. 또 괜히 이렇게 아기자기한 기념품들이 있는 걸 보니까 저도 갑자기 지름의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기념품 하나 정도는 사도 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여행 가도 절대 기념품 같은 거 안 사거든요. 막 맨날 사가지고 다니면 다 짐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사는데, 여기서는 이 열쇠고리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긴 못을 대못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열쇠고리로 만든 거고, 바닥 부분에는 이 블라디미르 도시의 마크가 이제 새겨져 있는 것인데, 제가 여기다가 오토바이 키를 걸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오토바이 키 열쇠고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대장간에서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시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런 동상들을 다 그 가게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런 전통 방식의 작업을 실제로도 조금 일거리가 있으니까 생계도 유지가 될 수 있고 기술도 유지가 되고 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유쾌한 친구들도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념물들, 그러니까 블라디미르라는 곳이 어찌 보면 이제 모스크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제 위성 도시 중에 하나인 건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거지만 구시가지는 유네스코에 아예 그 시가지 자체가 등재되어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도시지만 뭐 전통적인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해 오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카 강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절벽 위에 이제 성당이, 교회가 이렇게 또 크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마침 여기 갔을 때 결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식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앞에 나와가지고 뭔가 식을 올리기 전인 건지 아니면 식을 올리고 나와서 뭔가를 하는 건지 어쨌든 뭔가 이런 좋은 일이 있길래 그 옆에서 조금 서성거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입장료를 내면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분들의 이제 유해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이제 러시아 정교회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문화가 있어서 이 안쪽으로는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찍지 않았지만 정말 성인이 미이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곳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옛날에는 이제 교회가 교파에 따라서 어떤 이 십자가의 모양이 다 달랐다고들 하죠. 이제 러시아 정교회도 독특한 십자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블라디미르는 진짜 아까 얘기도 그런 대장간이 이제 발달된 도시인 만큼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한 예쁜 모양의 십자가 장식도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이 사람이 뭐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어떤 장군님인데 이분이 블라디미르 장군일까요 혹시? 제가 너무 무식하죠 여러분. 이 뭐 여행기 만들어서 뭔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라디미르라는 게 러시아에서 이제 사람 이름으로 또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떤 유명한 장군이 이제 마을을 세워가지고 그 이름을 딴 게 아닐까라는 저의 상상입니다. 여러분 절대 신뢰하지 마시고요. 조금 멀리서도 이렇게 찍어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랄 산맥을 건너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계속 좀 날씨가 우중충한 가운데 있긴 했는데 뭐 이제 블라디미르라는 도시의 아름다움이 그런 것들을 생각 못하게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약간 오늘의 여행기를 좀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좀 어영부영 제가 막 뭐 하프타임 스페셜 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블라디미르라는 도시를 이렇게 좀 살펴봤고 우리가 이제 유럽을 향해서 계속 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계속 이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에 유럽이라고 해서 진짜 막 고층 빌딩들이 있고 대단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좀 흥미로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알았더라면 여행이 진짜 좀 더 영양가 있었을 텐데 나중에 이제 유럽 여행을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기본적인 이제 상식선에서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유럽 여행은 건물 보는 재미다 대부분이. 사실 제가 또 뭐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러시아의 수도죠. 드디어 제가 러시아 온 지 거의 2달 만에 이제 수도에 도착합니다. 모스크바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고 상크페테르를 거쳐서 이제는 오랫동안 뭐 몽골에 있었던 시간까지 포함하면 진짜 거의 2달을 지낸 러시아를 이제 떠나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행기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댓글로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진짜 적극 반영해가지고 앞으로의 남은 여행기들이 의미있고 재미있는 여행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